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6월 25일에 보내드리는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위한 하모니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으로서요, 코스피 지수의 2800선 재돌파 여부와 7월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새로운 주도주 예상 종목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가 재상승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자, 오른쪽 차트에 보듯이요, 오른쪽 상단이 원달러 환율의 일봉 차트고요, 그 아래가 코스피 지수의 올해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 4월 초순에 원달러 환율이 연중 고점인 134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요, 코스피 지수는 2750선에서 2550선까지 200포인트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원달러 환율이 4월 중순에 1400원의 장중 고점을 형성한 이후 하향 안정화를 보이자 코스피 지수가 다시 2750선까지 재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특히요, 코스피 지수가 올해 초에도요,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금융주라든지 이러한 소수 업종 대표주만 상승하는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이 4월 중순경에 코스피 지수가 2550에서 2750선까지 상승하는 5월 말까지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중수용 종목까지 상승 종목이 확산됐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의 저항을 막고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면 코스피 지수는 2800선 돌파와 함께 그동안 소수 종목만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 그동안 소외를 받던 중소형 종목군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반대로요, 이 원달러 환율이 이 1400원 선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는 그죠? 추가적인 조정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비중을 축소해서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원달러 환율뿐이 아니라 엔달러 환율도 같이 봐달라. 지난 4월 중하순경에 우리 원달러 환율의 고점 찍을 때 엔달러 환율도 160에 저항을 맞고 하락했기 때문에 같은 흐름으로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두 번째는요,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죠. 그동안 시장은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주들이 엔비디아가 3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액면분할 10분의 1 이전 가격대를 하회했다. 좀 낙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마이크론이 이번 26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27일 새벽에 실적 발표를 하죠. 마이크론의 실적도 중요한 게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바로 메모리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좋게 나온다. 근데 이미 반도체 주들은 이미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3일 연속 하락을 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요, 주당 순이익이 전분기 42센트보다 늘어나 47센트, 매출도 전분기 58억 2천만 달러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66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호실적이 예상이 돼요. 그리고 또 3일 연속 빠졌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데 그것이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다시 재상승하는 계기가 될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7월
5일날 삼성전자, LG전자를 시작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5일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영업이익이 8조 2천억대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배나 증가했죠. SK 하이닉스도요. 작년에 2조 8천억 적재에서 올해 4조 7천억대 흑자 전환. 특히 많이 보는 데는 5조 원까지도 보는 데가 있다. 1분기 대비해서도 65%.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 근데 주가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선반영됐다고 시장에서 인식할지 아니면 새로운 상승의 모멘텀이 될지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와 시장 반응에 따라서 나눈다.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상승 흐름이 이어간다면 아마 이 삼성전자라든지 그동안 시장 상승을 같이 주도했던 자동차 등이 상승을 하면서 이 종합지수는 2800선의 재돌파가 기대가 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에도 주가 선반영 인식 속에 하락한다 그러면은 2800선은 더디게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반도체라든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좀 일부 비중을 저는 반도체는 뭐 한 20-30% 정도 그리고 자동차 쪽은 한 10% 내외 정도 좀 비중을 줄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뇨 말씀드려요. 또 하나 26일 내일이 반기 배당 기준일이 30일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보유를 하신 분들은 반기 배당을 받을 수 있죠. LG전자 등 이런 네 곳에서 중간 배당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LG전자 지난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승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저는 한 10% 정도는 한번 줄여보는 것도 그냥 치고 가면은 나머지 90% 물량 갖고 빠르게 수익을 내면 되고 만약에 좀 조정을 받는다 하면은 그러면 다시 싸게 재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해도 되지 않나.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요. 예, 요번에 최근 고점, 그러니까 5월 말의 고점이 11만 3천 원대 돌파하고 쉬느냐, 아니면 지금 11만 원 선에서 조정 받느냐에 따라서 요번에 조정폭이 10만 5천 원 전후에서 마무리되느냐, 아니면 11만 원에서 마무리되느냐가 결정이 날 것 같다 해서 저는 일단은 한 10% 정도는 내일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줄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란요. 그런 말씀에서 내일과 모레 사이에 종합지수의 좀 변동성이 확대가 우려가 된다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아까 말한 우리 좋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주도주는 큰 변화 없이 반도체와 자동차가 이끌고 가면서 지난 4월 중순 때처럼 중소형 종목 그동안 소외 종목군들도 상승 종목이 확산이 될 거고 반도체와 자동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의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은 좀 조정이 나오면서 종합지수는 더디게 움직이면서 주도주 변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최근에 부품 소재주들 말씀드리는데 하나 머티리얼주 오늘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한번 줄여주는 그런 관점으로 그렇죠? 오늘 장중에 6.5%까지 하락했다가 1.5% 상승 마감에 오늘 또 거래량도 30만 주로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러면 이미 출발을 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6만 원을 회복 못하든지 좀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좀 비중을 줄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월덱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일단은 개별 종목 하나하나 보다는 저는 반도체 전체 섹터 쪽으로 보면서 모레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비중 축소를 좀 일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자동차 우리가 SL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다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저는 시장이 만약에 기존 주도주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단기 상승의 부담으로 조정이 좀 더 이어진다 그러면은 이 7월 달에 새로운 상승 주도주로 부각이 기대되는 것이 바로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 종목인 뭐 자동차라든지 지주사라든지 금융주죠. 이러한 종목군들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자, 금융주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 지주 전고점 수준에서 상당히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주가 관리 흔적이 보인다라는 얘기죠. 관심 필요하고. 그렇지만 나는 좀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물산에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한데요. 자, 이렇게 밸류 프로그램의 7월 달에 관련 종목군들이 새롭게 주도주로 부각이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7월 달에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그러죠. 기획재정부는 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세제 개편안 내용을 담을 계획인데 밸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법인세, 세액 공제, 상속세 완화 등 다양한 세제 혜택들이 이 개정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확인인데 일단은 관심은 가져볼만 하다라는 여기서 밸류 프로그램 한번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조선업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오늘 장중에 쇼츠도 하나 올렸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고, 자, IT LG전자는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내일 중간 배당을 받는 날이다. 500원이죠. 저는 한 10%나 20% 정도는 한번 비중을 좀 줄이고, 또 얘가 5일날 실적 발표요. 그때까지는 좀 조정 여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 한 10에서 20% 정도 줄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삼성 SDS가 오늘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이 보고서가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번 좀 반등을 주면은 일부 조금 줄여줘야 되지 않나. 특히 그동안 박스권 하단까지 해서 우리가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랬는데 오늘 3%가 하락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미 주가가 17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반등은 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등을 이용해서 일부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하이브. 자, 하이브는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오늘 하이브 주가 한번 볼까요? 자, 하이브 주가 오늘 600원 강보합 수준인 19만 8,700원에 마감됐는데요. 자, 플랫폼 위버스의 월평균 활성 이용자 수는 작년 3분기 1060만 명으로 저점을 찍은 이래 4분기 1010만 명, 올 1분기 920만 명으로 계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자, 이 종목이 만약에 안 되는 종목이면 오늘 낙폭이 상당히 커졌을 겁니다. 근데 아침에 하락 출발을 하고 플러스로 끝났다는 얘기는 누가 강하게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에 한 달 동안에 20만원을 전후로 해서 아주 지루하게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근데 오늘 같은 날 이 심의 균형점이 맞춰졌는데 안 좋은 소식이 나왔다. 그래서 그 심의 기울기가 부정적인 쪽으로 확 길어지면 오늘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었는데 하락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뺄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부정적인 뉴스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안 빠졌다는 얘기는 누가 그만큼 강하게
받침을 해줬다. 그래서 이 하이브 20만원 밑에서는 저는 좀 일부 비중을 늘려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인 반면에 삼성 SDS는 실적 부진 우려로 반등 시 일부 비중을 축소를 해달라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성증권자 조선업인데요. 이 조선 호황 전망으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는데, 일단 삼성중공업이 좋게 보는 이유는 해상운임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해상운임이 11주 연속 상승을 했다네요. 6월 셋째 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전주보다 96포인트가 오른 3,475포인트로 2022년 8월 셋째 주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 해상 운임이 상승하는 것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지원을 명분으로 이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다니는 선박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갈 때 최단 항로가 이 홍해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지중해로 해서 유럽으로 가는 길인데, 이 홍해를 후티 반군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해서 한참 돌아간다. 얼마나? 5,000km나.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가 더 걸린다 그러죠. 그러면 시간이 더 지연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선의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로 인하고, 또 해임 운임이 상승하니까는 선주들이 배 만드는 발주량이 증가한다. 그러면서 선박의 건조 가격, 신조선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컨테이너 신조선가가 한 2억 6,75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한 4,500만 달러가 증가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기준으로요. 크게 상승했다. 그럼 배 발주량도 늘어나는 데가 배 만드는 가격도 상승한다면 당연히 그렇죠? 조선사들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 최근에 삼성중공업의 조선소 가동률을 보면은 106%라 그러죠. 작년 말에 97%. 그러니까 공장 가동이 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실적 성장이 되고,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배 가격과 높은 성가의 액화천연가스 운방선 건조 증가와 부육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 생산 본격화 및 이 3년 이상의 안전적 수구 잔고로 인해서 수익성 위주로 수주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심리면을 잘 보자 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다 누구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심리면 최근에 러시아 선주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죠. 근데 주가가 안 밀렸다. 그죠? 자, 한번 삼성중공업의 주가 모습을 보면요. 자, 바로 이때가 최근에 주가가 하락할 때가 바로 러시아 선주서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서 하락했는데, 이 8,800원을 저점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금일 거래량 증가와 함께 상승 전환됐다. 그러면 큰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바닥권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만원 선을 맞고 계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인데, 지난 2015년 7월 달에 그렇죠? 만원을 하향 이탈한 이후에 지금 중간중간 만원을 회복은 해줬지만은 안착 못하고 대밀렸죠. 최근에도 만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대밀리는 모습이 나는데, 이
만원, 2005년 7월이면은 거의 9년 동안에 이 만원 선을 안착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기와 맞물리는 것이 삼성중공업이 적자로 전환됐죠. 그러니까 2014년까지 흑자가 났던 것이 2015년서부터 적자가 나면서 작년에 9년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그러면은 적자 나오기 시작하면서 만원을 하회했는데 이번에는 흑자 전환이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가 만원을 돌파하고 한 15,000원까지 1차적인 기준은 15,000원. 이 흑자 폭을 보면서 최대치가 나온다 그러면은 25,0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해서 일단 삼성중공업은 1차적으로는 만원선 돌파와 안착 확인이 필요하다. 근데 실적이 좋아지고 흑자가 나고 최근에 8,800원 저점을 강하게 확인해주는 그런 힘을 봤을 때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지 않나 해서 삼성중공업 계속적으로 좀 비중을 늘려가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이수장 증권TV에서 시장 주도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매일 뉴스 특징주를 분석을 하는데요. 한번 이 부분을 주도주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댓글과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주신 이후에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성함하고 무료 정보 신청을 해서 보내주시면은 매일 장 전에 뉴스 특징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요 현대투자의 유료 회원 안내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